안녕 친구들, 나는 정훈 기자. 윤석열이 검찰에서 무작위 인사를 한 것처럼 검찰도 김건희 같은 방탄의식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신의 공적 의제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뭔가 작은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급하게 김건희를 수사하려는 방침은 이원석이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제로 사실입니까? 최대한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 가담한 서울의 목소리에는 신의 한 수 같은 존재가 있었다. 서울이 소리는 김건희 씨가 추가로 형사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은종 의원은 중앙지검 직원들이 이와 유사해졌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 대통령과 직접 대검찰청에 연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대검찰청이 어떤 수사팀을 파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 백은종 대표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가 부부를 동시에 비난한다는 발언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열애 커플로 믿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그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고급 디자인의 가방을 보관한 청와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은 대검찰청이 당초 수사를 하려던 검찰총장이 지금은 위장직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 본부에 자리 잡게 됐다. 김건희 씨의 고소장을 여기로 가져오면 대검찰청에서 직접 심리할 수도 있고 직속검찰청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직속검사에게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원석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김건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이원석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원석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정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변화를 원하는 전형적인 퇴임적인 대통령으로 분해될 것인지는 그의 결정입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재량에 따라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아직까지 갈 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주가조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주가조작자가 전직 주가조작자와 동일하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다.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가 주식과 관련된 가격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자신이 가격 조작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중앙지검의 요구사항인 것 같다. 이제 이창수 검찰청장이 변경을 허가한 것이 상황에 결정적이다. 주식 조작자와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김건희 수사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무죄로 정부는 김건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개인들이 2심에서 유죄로 밝혀진다면 공력을 위한 사건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김건희를 기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다. 김건희가 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밝혀지면 다른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창수 신임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다는 묘한 그리움이 있다. 김건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용산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첫 번째 주장은 김건희 수사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건희의 경우 범행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다른 참여자들과 달라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 지난 5월 18일 창립 44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윤석열 총장 내외를 추모하는 자리로 이날 윤석열 총장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방명록의 구절을 녹음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는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내위에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립 44주년 기념사에서 온 나라의 행복하고 풍요롭고 낙관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올해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광주의 희생과 눈물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표가 3년 연속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그는 그를 위해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추모식은 노무현 대통령의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것이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로 인해 당대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많은 공약이 있었고 그 결과 광주가 필요했다. 광주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고 그 결과 광주는 이제 금융산업적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평등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전환을 이룬 주체는 국민의힘과 여당이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광주 연설에서 종이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피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 봅시다. 5.18의 진실을 옹호하는 편지를 써서 5.28헌법에 넣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성명을 발표할 때 5.28헌법 전문이 포함됐다. 그래서 내 앞에는 윤석열 공화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들고 있다. 이 개인들은 누구입니까? 8번째 광주시의회 의원이다. 장례식에 앞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경례를 마친 후 추모식에서 5.28 헌법이 담긴 손으로 그린 깃발을 선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 상당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대통령입니다. 보수당의 대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출장 중 쓴 글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긍정적인 미래를 고취시키는 5월 정신의 개념입니다. 회장의 이름은 윤석열이다. 이것이 제가 방명록에 대해 자세히 쓰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영상을 목격했을 때 윤석열 나라 대통령이 도착했고 이를 목격했을 때 일종의 소란이 일어났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님 박수. 윤석열 총장이 광주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다른 행사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를 녹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들은 여전히 광주의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광주와 함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광주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최소한 광주는 살릴 것이다. 이제 응답할 시간이 거의 되지 않았나요? 1950년 총선에서도 광주는 국민의힘 지지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에 광주를 통치하고 탄압하던 세력들은 과연 광주와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그 돈의 가장 큰 몫이 양유층댐 건설에 쓰였다고 하는데 마치 댐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죽기 전에 시도했다. 광주에서 설씨와 한 사람이 광주에서 조사를 받았고 광주법원에서는 조비오 신부가 사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자신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정신인가? 광주 정신의 핵심이다. 이 지역을 살펴보면 오늘날 광주에서 열리는 검남유 올림픽 기념 행사도 이 지역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면모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윤석열이 곳곳에서 탄핵되도록 합시다. 이 메시지가 인식되고 이 사건이 선포되기 전에 이것을 지켜보시면 윤석열 총장님이 어머니를 향한 행진의 노래에 손을 들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는 현 대통령으로서 광주 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수가 윤석 총장을 고려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보수가 부족하다고요? 어떻게 광주의 우리 유권자들을 위한 자비의 행동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양한 위험성을 탐색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대한민국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역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기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광주 현장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전날 광주 현장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행사 이전의 시위를 살펴보면 광주민주항쟁이 형식적 강화를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라. 시작. 미국인들이 동참하게 하라는 구호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국회의 파시스트 의원들은 모두 하급자입니다. 윤석열의 1년은 인고의 10년과 비슷하다. 질리지 않는 윤석열의 미치광이 남자의 세계에서 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끝.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서 윤석열 총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총장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언급하지만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합과 단결을 통해 그들은 광주 사건을 활용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고 보수당을 반대하는 예가 아닐까요? 그들을 전복시키고 비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광주의 정신을 살려 민주당의 강력한 기반을 만들고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해 선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법을 만들고 여러 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광주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축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강경하게 물러나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도 손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광주와 관련해 어떻게 시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위원회가 광주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화재 책임이 있는 집단의 총격에 대한 책임 체계를 개발할 수 없었고 실종자 등의 문제를 식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정당방위를 위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공개되면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광주 정권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성실한데 광주에 대한 현재의 반응은 어제도, 그제도, 과거도, 현재도 똑같다.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독특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반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됩니다.